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테슬라 차량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파월과 미국 연준은 혹시나 하면 역시나인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었어요. 제가 지속해서 예상해 왔던 바이죠. 자, 이는 오늘 미국 시간 오후 2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오후 2시쯤이면 장한 중반 정도가 되겠죠. 장 중반을 보시면 이렇게 갑자기 뛰어오르는 모습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마자 발표하자마자 FOMC 성명서 역시 발표가 되었는데요. 성명서 상에 추후 인상 중단을 시사할 만한 발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3대 지수가 반짝 상승을 했는데 역시 문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명서가 나온 후 30분 이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이 되었는데 혹시나 하면 역시인 것 같습니다. 기존과 똑같은 발언을 지속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도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하락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직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 올해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못을 박아온 파월 연준 의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나 아직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번 기자회견 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번 회의에서 이번 FOMC 회의에서 최종 금리에 가까워졌다라는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니까 5% 초반이 아마 최종 금리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요. 다만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 때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긴 했어요. 데이터를 보고 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매파적 발언 때문에 오늘 장 마감에 장 막판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어제 언급해 드렸듯이 최근 은행 시스템 불안이 불거지고 있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파산은 JP 모건의 인수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 밖에 중소형 은행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은행들의 지금 부실 위기가 지금 수면 밖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연준 파월 의장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역시나 작금의 최근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 갈 길을 가겠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긴축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역시나 미 증시는 하락 전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컨센서스에 부합했어요. 뭐 금리 인상 수준이나 자,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정도 발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하지만 역시나 금리 인하 언급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장막판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충격적인 거는 유가가 68불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4월이 시작되기 전에 오펙 플러스에서 자, 4월 달부터 감산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감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얕은 경기 침체까지 겹쳐지면서 68불까지 떨어졌어요. 자,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3% 초반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좀 더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금리가 낮을수록 그리고 유가가 낮을수록 나스닥 성장주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따라 오늘은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치료제이죠. 치매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3상 임상 실험에 성공적인 결과를 발표한 일라이 릴리는 오늘 6.68%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장이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0.1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무래도 최근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고 오늘 새로운 트림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모델 3에.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단 안 좋은 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12,000선을 지켜낸 모습이고 아직 이 조그마한 박스권 안에 갇힌 모습이에요. 자, 충분히 예상대로 나온 FOMC 결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건 역시 이제 내일 애플 실적 발표가 있는데 최근까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았으니까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향후 경제 지표가 역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에 나올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가 상당히 중요해진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FOMC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어저께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면 증시가 급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즉 금리 인상을 요번 한 번을 하고 이제는 동결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은행 시스템이 여전히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좀 주시하겠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다라는 듯한 발언이 있으면은 증시가 급상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과 정반대된 얘기만 쏟아내신 이분이에요. 일단 연준은 예상대로 25bp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미국 기준금리가 5.25%까지 오른 상황이에요. 자, 5%가 넘으면 이제 정말 고금리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2007년 8월 이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16년 만에 최고치의 금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1년간의 장을 돌아보면요, 역시 금리 인상 속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연준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4차례 연속 0.75%포인트에 달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단행을 했었는데요. 치솟는 물가에 급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급속한 금리 인상이 시장에 준 충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최근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의 부실과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준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는 올해는 없다라는 듯한 의지를 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최근 미국 은행권 위기가 지속이 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를 했는데요. 그러한 기대를 꺼트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 미국 연준에서는 아직까지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통제 의지를 표출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이번 성명서에서 이 문구가 빠졌습니다. 자, 기존 전월까지의 성명서에는 2%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소간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 문구를 이번에는 삭제를 했어요. 이것을 삭제했다라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은 중단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참가자의 기대감이 한층 꺾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인플레이션 역시 빠르게 하락하지 않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자세히 뜯어보면 주택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은 아직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서비스와 관련된 부문들이 많겠죠. 노동시장 역시 더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발언들은 다 매파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고, 향후 긴축이 어느 정도 또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여지를 남긴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과는 다르게 실제로 미국 은행권 상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위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과 같이 중소형 은행들의 인수합병이 있었는데요.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이 이런 부실한 은행들을 지금 인수합병을 하고는 있죠. 하지만 그 파산한 최근 그 중소형 은행들의 그 자산 규모를 보면요, 600빌리언 정도에 달합니다. 시그니처 뱅크라든지 SVB라든지 다 합쳤을 때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거의 절반이 넘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파월 연준 의장은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준 파월 의장이 다음 달 FOMC 회의 전에 데이터를 유심히 보겠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역시 향후에 있을 고용보고서라든지 미국 CPI 지수라든지 다음 주 1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FOMC 의사록은 24일에 있고 PCE 물가지수가 26일에 있어요. 자, 이러한 지표들의 수준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이에 따라서 5월달도 상당히 다이나믹한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신줄을 꽉 잡고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내일 장이 마감한 이후에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것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이라든지 하드웨어 부분 역시 큰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얕은 경기 침체 상황이 애플 실적에는 다소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사들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 역시 소프트웨어 실적이 30%가 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역시 여전히 하드웨어 실적이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애플은 다소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좋은 실적으로 오늘의 안 좋은 분위기를 좀 반등시켜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연준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따라서 어제는 없었던 추가적인 금리 인상 확률이 이쪽에 다시 새롭게 나왔습니다.
6월 14일에 다음 FOMC 회의가 있는데 베이비 스텝에 해당하는 금리 인상의 확률이 14.1%로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85.9%로서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14일에 정말 금리 동결이 된다면 6월 중순에 한 차례 또 시장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6월 14일 전까지의 고용이라든지 물가라든지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파월 연준장은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고 했으니까 유심히 이러한 경제 지표를 잘 트래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0.19% 상승한 160.61불로 마감을 했고 애프터에서는 뭐 161불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한 165불까지도 올랐어요. 자, 160불대 지지 라인이 상당히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가격 인하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요 문제가 불거지곤 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모델 3와 Y에 뭐 200에서 300불에 달하는 가격 인상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5월 2일에 있었어요. 또 이렇게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거 보니까 수요 문제도 좀 줄어드는 모양인 것 같고요. 수요 문제를 좀 강력하게 해결할 만한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모델 3 롱레인지의 재판매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모델 3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있고 오도가 많았던 모델이기 때문에 주문 창을 닫아버렸었어요. 작년 8월에 닫아가지고 올해 뭐 한 4월 말까지도 주문을 안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모델 3 롱레인지의 주문 창을 새로 열면서 오더를 받기 시작했고요. 아마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량의 예상 배송일은 2023년 6월이니까 바로 다음 달부터 신규 차종을 만나볼 수 있겠어요. 본 모델 3 롱레인지는요. 상당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은 뭐 4만 불대 차량이라는 겁니다. 모델 3 롱레인지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이제 모델 3 리얼 휠 드라이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스탠다드 레인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4만 불이고 모델 3 롱레인지가 없을 때는 모델 3 퍼포먼스만 있었죠. 이게 5만 3천 불입니다. 근데 이게 1만 3천 불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갭이 너무나도 심했어요. 하지만 모델 3 그냥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딱 400km 초반대입니다. 하지만 모델 3 롱레인지는 500km가 넘어가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 주행거리는 상당히 중요한 구매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델 3 롱레인지가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랑 모델 3 퍼포먼스 사이에 이 가격 갭을 채워줄 수 있는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역시 한 520km대로서 길기 때문에 충분히 인기가 많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모델 3 롱레인지 신차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어요. 신규 오더는 받지 않고 있는데 퍼포먼스와 스탠다드 레인지의 가격 차이가 1,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워낙 가격 갭이 심하기 때문에 이 사이를 메꿔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했는데 모델 3 롱레인지가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모델은 이제 NCM 배터리가 아니라 CATL 중국산 LFP 배터리가 탑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원가가 낮겠죠. 그래서 수익성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다만 중국산 배터리를 채용을 했기 때문에 세금 공제 EV 크레딧은 절반인 3,750불만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케이리 블랙 역시 모델 3 올 휠 드라이브죠. 그러니까 롱레인지 모델이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는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4.2초대로서 거의 스포츠카급 제로백을 보여주죠. 그리고 325마일로서 주행거리가 500km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돈 좀 조금 보태서 400km 초반이 아니라 500km 초반에 롱레인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요. 워낙 기존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랑 퍼포먼스랑 가격 갭이 심했기 때문에 충분히 잘 팔릴 만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의 공장 밖 재고 상황이죠. 바로 주문하면 가져갈 수 있는 그 인벤토리를 보면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모델 3 추가 트림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가격 인상을 또 적극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수요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델 Y는 유럽에서 순조롭게 잘 팔리고 있다. 베스트셀러에 오래 등극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모델 3와 모델 Y가 이제 출시한 지 꽤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그간의 가격 인하를 많이 단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해 전반적인 EPS 상승은 좀 기대해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만 사이버 트럭이
이제 출시가 된다면 분위기 반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9월 말에 런칭 행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전에 한 차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으로 어려운 시기, 지금 힘든 시기 잘 버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